신약성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집중력,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집중하고 특히 이 신앙인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혼,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잘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범한 그 이상으로 좀 잘 사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시간이나 정신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에너지를 어디다 많이 쓰는가 하면 자기 영혼에 많이 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자기 영혼에 많이 써요. 시간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독서를 하기도 하고, 중세 성자들 같은 경우들은 하루 종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삶이 그렇죠. 또 요즘도 저 뛰어나신 분들 보면은 CEO들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독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혼자 깨어서 자기가 자기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 사실은 이 하루 활동 중에 50%는 그 정도로 보통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보통 매달리는가 하면 일에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렇게,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에다 그 다음은 이제 소진이죠. 사실은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건강하고 또 뭔가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뭔가 인사이트가 있고 이렇게 뭔가 통찰력이 있고 깊이가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 영혼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집중력을 거기에다가 많이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먹고 마신다고 이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더 집중하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해주시는데, 그게 우리 영혼에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면 하루에 50%를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50%만 일을 해도 사실은 좋다. 뭐 직장인들로서는 사실은 그게 어렵긴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생의 결과들이 달라진다. 마지막 제일 저는 인상적인데,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우리 내일 것까지 땡겨가지고 다 염려하고 이러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일상 일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 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달려서 우리 영혼이 소진되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혼에 집중하고 자기 영혼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영혼을 돈독하게 살찌우고 하는 이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인생도 잘 살더라. 이런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혹은
그 강대국들 혹은 잘 사는 개인, 잘 사는 그룹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다 신앙이 있는 그룹들이에요. 다 이제 영적인 이 깊이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활동 속에 특히 유태인이나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그게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이걸 자기 관리를 하고 나머지 또 일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토인비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제 좀 큰 단위죠. 국가나 문명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항상 도전이 오고 인생은 그게 또 응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더라. 이제 오는 도전이 있는데 이 도전에 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문명은 생존을 계속해 나간다. 근데 이 도전에 이 제대로 된 응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쇠퇴하거나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더라. 이분이 이제 무려 12권이나 되는 장대한 역사 연구란 책을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항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물결, 새로운 도전들이 오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응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응전의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역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잘 만들어요. 잘 현실을 잘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영혼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고 시류에 따라서 혹은 때로는 그거 뒤로 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여러분 지구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구석기인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석기인들은 사냥을 하거나 그 땅에 나 있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열매를 채취하거나 뭐 이렇게 식물을 채집해서 먹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게 이제 구석기인들의 생활이었는데 신석기인들은 들어오면 이게 뭐라는가 하면 밖에 나가서 잡는 게 아니라 길러요.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농업이라는 거죠. 우리 아시아에서는 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르고, 유목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사냥이 아니라 모아서 길러요. 이거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거 구석기인으로부터 이쪽으로 농업혁명으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에도 지금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는 이누이트, 에스키모인이라고도 하죠. 그분들은 아직도 사냥만 해요. 농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항상 결핍이죠. 근데 아프리카 분들도 농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결핍이라는 거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시아인들은 이 농업혁명이 유럽인들도 그렇고 잘 수행했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농업혁명을 할 때 사냥이나 채집이 아니라 이거 길러서 뭘 먹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생기고 여기에 잘 적응한 민족들은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도 그렇고 다 이제 아시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농업혁명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죠. 이게 이제 길러서 우리가 먹는 이 개념을 생각한 것과 그냥 사냥하고 채집해서 먹는 문명이 확 다르죠. 이제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도 경험했지만 농업혁명까지 왔는데 산업혁명에 못 간 문명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창 농업국가들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 제가 6월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는데 무려 한 100년까지 이제 완숙되는데 100년까지 걸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뛰어넘으면 뭔가 다른 세계가 다른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농업사회에서 결핍이었던 것이 다시 산업에 오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또 열리게 되는 죠. 이 농업의 예를 들더라도 농업은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여러분 기계식으로 다 세팅을 해서 기계가 뭐 공장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심지어 어업도 그렇고 이제 모든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기계가 들어가서 여기에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류는 전환이 거기에 적응하고 전환을 빨리빨리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아직 오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몽골이 떠오릅니다. 유목,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많이 길러요. 농업사회죠. 근데 이게 산업으로 못 넘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이제 그 상태에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반짝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농업사회에서 이제 한창 이제 선진국 도움을 받아서 넘어오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가 발전하고 성장할 때 거기에 적응하고 더불어서 함께 인간도 성장해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성장을 해 가야만 우리가 결핍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빈곤을 덜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AI 혁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쉽게 알게 되는데 우리가 2000년 들어서면서 닷컴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쫙 모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쫙 모아서 그걸 활용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가 요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이제는 검색이 아니라 요청을 하면 얘가 답을 다 만들어줘요. 원하는 글을 써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 시대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깜짝 AI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을 깜짝 놀라게 된 게 몇 년 전에 알파고 이세돌하고 이 AI하고 천재 기사가 붙었는데 겨우 한 번 이기고 막 쩔쩔매고 이랬던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AI라는 게 상당히 이제 뭔가 다른 뭔가가 있고 이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했던 게 이세돌 씨 저기 알파고와의 대결 때문에 우리가 AI가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이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챗 GPT가 보급이 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거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산업혁명 시대는 대부분 기계화거든요. 이거 뭔가 하면 인간이나 말이나 가축들이 해주던 근육의 힘들을 기계로 다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말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사람이 뭔가 이게 하던 거 다 기계들이 하고 이게 다 이제 산업혁명인데 지금은 AI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제 근육이 아니라 뇌까지 다 대체를 해요. 내가 하는 역할들을 생각하는 것도 얘들이 다 한단 말이죠. 우리 조영민 행자님이 그쪽 지금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관련된 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AI 혁명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와 관련된 쪽으로 우리가 뭔가 산업도 재편이 되고 또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뭔가 선도해 나가고 이런 시대로 들어. 그래서 여러분 일부분은 이제 뇌를 이렇게 AI 시대가 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일부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부감도 계시고 특히나 목사님들은 이거 아닌가 뭐 이런 섬뜩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20세기 초반에 포크레인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노동자들이 포크레인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삽질하는 노동자들이 다 잘린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그 포크레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없듯이 이제 그게 앞으로는 AI라는 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든지 간에 대세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기계만 쓰던 사람하고 우리 운전의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오시는 분하고 자율주행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차가 운전해서 나는 가만히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쉬면서 오는 사람하고 다른 인생이 될 거예요. 그죠? AI 시대는 이제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식으로 산업혁명 시대에 사느냐, AI 시대에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기로에 서 있고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로봇이나 아바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영화 속에 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 이제 식당에 가면 벌써
이렇게 그 음식 날라주고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KT에서 보급하고 이게 이제 점점 더 세련돼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개발돼 있고 실제로 사람하고 거의 유사해지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또 말도 그렇고요. 사람하고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로봇은 인간의 몸, 뇌까지 싹 다 대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죠. 이제 아바타, 생명공학 쪽에서는 아바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 장차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AI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 챗 GPT-4를 쓰고 계실 텐데 대부분 쓰시는 분들 같은 거 혹은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거 광고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현재는 멀티모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재밌습니다. 그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컴퓨터 생각해 보시면 워드를 치면 그냥 워드로 돼 있는 것들만 가지고 얘가 그대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죠. 우리가 편집하는 것들을. 근데 이게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얘가 내가 뭐라고 글자를 입력을 하면은 얘가 그 요청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또 어떤 경우는 음악을 만들어줘요. 이게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는데 얘가 이걸 가지고 막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음성을 입력하면 얘가 그걸 텍스트로 변환해서 또 그걸 따라서 또 여러 가지를 변환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게 이제 멀티모달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 챗 GPT를 비롯한 AI들이 지금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이것까지는 안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챗 GPT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멀티모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칩을 10만 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우리 굳이 비유로 든다면 노트북 10만 대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다 통째로 가동을 시켜서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4 정도입니다. 10만 대 하려면 그거 살려면 돈 꽤나 많이 들겠죠. 그래서 돈 많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돈이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10만 개 그거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은 AI 단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 단계라고 부르는데 장차 10년 정도 지나면 이 디바이스 100조 개를 연결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어마무시한 정도인데요. 지금은 그걸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게 기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는데, 100조 개를 모으면 뭐냐 하면, 이게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돼서, 인간하고 거의 비슷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AGI라고 보통 부르는 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영화, 어벤져스 3탄에 나오는 거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비스라고 하는 AI가 있는데, 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울트론이라고 하는 AI를 만들어요.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AGI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00조 개를 모아서 다, 디바이스 100조 개를 모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우리 인류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쉽게 안 풀리잖아요. 근데 이 AGI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얘가 풀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AGI는 이제 뭔가 하면, 얘는 AI도 그렇긴 한데요. 인간이 설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딱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게 AI인데, AGI가 되면 뭔가 하면 얘가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결정도 하고 행동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이 말 안 듣듯이 얘들도
100조 개를 모아놓으면 AGI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이제 능력이 좋은 거죠, 얘가. 그래서 스스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판단하고 정보를 모아서 공부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필요하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이제 예측을 하는, 물론 이제 앞으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는 수준까지 얘가,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님의 통제 밖으로 가듯이 얘들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AGI라고 그럽니다. 뭐 ASI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요 정도. 이제 영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고 하는데도 보면 울트론이 아이언맨이죠. 토니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뭔가 행동해 나가는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AI가 이제 지금 벌써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림이 뭔가 하면 미국의 현대 자동차 공장입니다. 자동차 공장 그러면 여러분 근로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분업해가지고 착착착착 할 것 같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다 로봇이 합니다. 몇 부분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기 노동자들이 붙는다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다 저런 형태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걸 보면은 전부 다 그게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과거에는 기계에 사람이 붙어서 했지만 이제는 로봇이 알아서 다 착착착착 만들어내고 일부분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주는 이런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의사, 병원에서도 이미 우리가 MRI를 촬영하고 이렇게 하면 일부분은 의사가 아니라 이 AI들이 이거 판독을 합니다. 이분 뭐 위험하다. 이건 분명히 암이다. 이거 이상이 있다. 사람은 피곤하면 이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할 수 있는데 얘들은 집중력이 절대 안 떨어져요. 오히려 오진율이 더 적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도 AI 판사할까? 사람은 여러분 정치적인 판단을 막 하잖아요. 우리가 보듯이. 이거 없단 말이죠. 얘들은 정확하게 이미 나와 있는 그 판결들을 다 정보를 가지고 이 사건을 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AI 판사들도 앞으로 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면서 눈에 띄게 변한 게 뭔가 하면 농촌의 인구가 확 줄었죠. 여러분, 저도 농촌 사람인데 농촌에 왜 인구가 확 주는가 하면 농촌에 인구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다 하니까. 컴바인 한 대면 여러분, 이양기 한 대면 옛날에 여러분 온 마을 150가구가, 저희 고향도 그렇습니다. 150가구가 그 앞에 있는 들판에 있는데 다 붙어가지고 일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요즘 여러분 3가구가 다 끝냅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다 도시로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농촌이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예측하는 건 AI 시대가 도래하면 도시도 뭔가 확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보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뭔가 우리의 길을 모색해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과제가 될 거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다 쓰듯이 우리 다 이제 AI를 다 활용하고 우리 삶 속에 쑥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AI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변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서울에 갔다 오려고 하면 하루에 4시간씩 걸리는데, 그죠? 빨리 갔다 와도 저는 2시간 만에 갔다 와요. 자동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확 다르죠.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여러분 거부감 있거나 어렵다 할지라도 잘 배우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예 10명 부리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처럼 AI 잘 부리면 우리 노예 10명 있는 사람하고 비슷해져요. 이게 능력이 출중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AI가 이런 시대로 이제 지금 들어와 있고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사람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과제들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예요. 문제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AI한테 물어보세요. 니들이 다 하는데 우리 뭐 하면 좋겠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걔가 뭐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도 뭔가 변화를 만들게 되고, 평범한 것, 매우 일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들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 여러분, 우리 조정 집사님이 아침에 커피 어디서 왔어요? 1층에 그 앞에 누가 뽑아주던가요? 알바생이 뽑아주죠. 예, 그런 평범한 그런 것들은 알바생이 지금 하던 것들은 AI가 다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남는가 하면 카페도 아주 독특한 카페, 우리 아주 비관한 예를 들면 테라로사 같은 카페는 로스팅을 그 사람이 독특하게 하고 뭔가 디자인을 독특하게 하고 뭔가 맛을 고유하게 내고 뭔가 거기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들은 사람이 이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일상적인 저렴한 카페는 AI가 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뭔가 좀 인생의 풍부함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제 테라로서 가서 이렇게 하듯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인간은 이제 그런 영역으로 가서 창의적이고 뭔가 새롭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또 약간 어려운 용어로 자신만의 독특한 서사를 갖고 있는 영역들이 앞으로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그래서 기계가 제공해 줄 수 없는 영역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정보는 AI한테 물으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거 여러분 AI한테 나 이런저런 설교하고 싶어 하면 얘한테 딱 주면 설교문 쫙 만들어줘요. 자, 근데 여러분, 걔가 만들어준 설교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읽으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이 설교나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서 묻어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 독특성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서사를 갖고, 자신만의 독특한 그 영적인 어떤 캐릭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잘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영적인 독특성, 그래서 제가 오늘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유효할 겁니다. 자신만의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게 만들어야 돼요. 수준이 높게.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해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이고 아주 집중 안 해야 되는 일들은 기계한테 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고유하게 할 수 있는데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는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개발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선생님들인데 여러분 알고 있는 김형석 선생님이라고 연세대학교 100년 사신 분, 저런 분들은 100년 동안 뭐 했는가 하면 자기 연구실에서 자기 연구하고 자기 책 읽고 자기 글 쓰면서 자기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분에 대해서 저분이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정보의 양으로 치면 챗GPT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알죠. 근데 저분을 존경해 주는 이유는 저분만의 독특한 어떤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숙성된 어떤 맛, 영혼의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죠. 왼쪽에 계신 분은 제가 대학 때부터 늘 책으로 따라다니면서 공부한 한태동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저런 분들은 지금도 100세가 되신 분들인데 저는 김영석 교수님은 신문지상에 많이 글도 쓰시고 방송 출연도 하시지만 왼쪽에 있는 분은 절대 그런 거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그거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자기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시는 분인데
말씀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들이 다 저런 분들은 뭔가 하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거하고 7, 8,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느낌이 다르듯이 언어도 이게 느낌이나 맛이나 깊이가 상당히 달라요. 이제 저런 분들이 이제 제 느낌에는 거의 12,000원짜리 핸드드립 커피 마십니다. 저런 분들의 언어를 이렇게 접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장구한 자기가 집중하고 자기 깊이를 만들어 오신 분들만이 이게 뿜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신앙, 우리 여기 와 계셔서 우리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그거 하신 분하고 평생 주점 다니신 분하고는 나이가 50이 지나면 확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부터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사람의 인격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다 그 의미가 있고 깊이를 만들어가고 자신만의 뭐를 만들어갑니다. 그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깊이를 만들고 독특성을 가진 영혼. 그 이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자신의 교양을 만들어가고 이런 성찰해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이제 독특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만이 앞으로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저분은 진짜 인간이구나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접어들어 있고 자기 영혼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로봇이 앞으로 우리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을 다 해줄 거거든요. 점점점 많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제 어릴 때만 해도 세탁기라는 게 나오기 전에 어머니는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데 한 사람이 그 집안에 붙어야 돼요.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빨래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도 청소기가 해주고 밥도 밥솥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이 많이 노동해서 거기서 해방돼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듯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기계가 대체해 주니까 자신만의 영혼을 더 정원을 가꾸어가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데 본문에서는 그게 이제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자신의 고유한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라. 그럼 나머지는 된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영혼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지면 다른 일을 수월하게 혹은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거 여러분 고대 농업사회를 컨텍스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으로 이미 우리 농업사회 지나가지고 산업사회 지나가지고 AI 시대 들어와서 우리는 절대 빈곤의 시대를 이미 끝냈어요. 우리 하루 세 끼 먹고 싶으면 못 드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을 빼야 되잖아요. 절대 빈곤이 없어요. 옷이 모자라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집에 안 입는 옷이 많은데 드릴게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절대 빈곤 시대 다 지나갔어요. 정말로 내가 경제력이 안 되고 내가 할 힘이 없다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그런 정도 수준은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 없는 세니까 그런데도 먹고 마시는 거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 비교 때문에 그래. 지난 우리 주에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은 호텔에서 뭐 하는데 나는 겨우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 비교 때문에 그래. 비교하는 습관만 땅 치면 여러분 절대 빈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자신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인생을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드리는 높은 가치를 통해서 또 내 인격을 계속해서 성장시켜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들을 효과 있게 하고 또 그렇지만 자신의 영혼을 잘 창조적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해가면 좋겠다. 이제 이미 고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도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시대는 이게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다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 의미 있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 또 숭고한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한 것들.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최고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영적인 집중력인데 그게 인생을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많이 블루밍, 이제 요즘 같은 좋은 계절, 꽃피는 계절 같은 그런 우리 영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럽죠? 거짓말 같은가요? 저는 요즘 블루밍입니다. 부족할 게 없습니다. 아내도 저를 이뻐하는 것 같고 우리 자식들도 저를 존경해, 여러분들도 저를 존경해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사랑스러워요. 다 됐잖아요. 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전 자동차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다 옷도 있어요. 뭐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혼에서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제 집중해 나가고 내가 가꾸어 가고 키워가고 하는 것, 아름답고 숭고한 일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는 것,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가면 그게 더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고 성도와의 교통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통을 해나가면 이거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영혼의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고 쭉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거 다 알아서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태도로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또 저도 여러분도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허락하시고 또 좋은 세상, 좋은 나라, 또 좋은 문화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인생의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을 추구하며 세우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또 세상 일에 집중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영적인 일들,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성도 안에서의 교통, 이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영적인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가사를 좀 되새기면서 또 불러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